10년 전 마누라와 저는 30대 중반 부부이고 딸 하나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 전문대 나왔고 마누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라다녔고 마누라는 4년대 조래 얼굴도 예쁘고 세련되고 섹시했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마누라와 9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진짜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마누라 회사 그만두고 딸 낳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부부는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네요. 마누라 이쁘고 가슴도 크고 늘씬하고 이런 거 어쩌면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파트 옆집에 이혼남이 이사온 시기부터 뭔가 내 삶이 뒤엉켰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40대 초반이 이혼남 이사왔습니다. 복도의 담배꽁초 때문에 몇 번 집사람이 그 남자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더 친해졌더군요. 맨날 집사람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집사람은 언제부턴가 옆집 이혼남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전 찌질하게 보일까봐 일체의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집사람은 내 인생이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퇴근하면 언젠가부터 집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반바지도 짧아졌고 냄새를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애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애한테 기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징조를 포착했어야 했는데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마누라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속옷치고는 너무 야했습니다.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 힘들었고 전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브라도 이상하게 일부를 작은 것을 사서 한 건지 가슴과 꽉 차게 보이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네요. 이상한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옆집 남자가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반상회에서도 여자 바람펴서 저렇게 혼자 된 거라고 동정을 얻었습니다. 그 집 애들을 시골에 있다고 했습니다. 옆집 남자는 일요일날 교회도 혼자 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절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퇴근길에 그 남자가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 줍는 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마누라가 그 남자한테 반찬을 갖다 줄 때도 별 의심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언제부턴가 마누라가 저와 잠자리를 입힌 게 저 핑계로 피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애 넣고 관리를 잘해서 몸매도 좋았고 저도 한참 왕성할 때였습니다. 가슴 늘어지면 안 된다고 모유수유도 싫어했던 마누라였습니다. 마누라는 돈 없다고 불평하면서 에어로빅이니 뭐니 그런 거 자주 했습니다.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노래방에서 놀다가 걸린 적도 있고 도우미 불러서 놀고 한동안 친하게 지내기로 하고 뭐 저 잘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계는 안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술 먹고 뭐해? 나 지금 가도 돼? 이렇게 문제를 보낸 것을 실수로 마누라에게 보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마누라는 네가 감히 이런 식이 없고 한동안 잘 벌레 취급했습니다. 전 쥐죽은 데 살았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마누라도 한눈 팔 수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랬습니다. 그런데 마누라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제 눈에도 확실히 집에서 입는 옷도 신경쓰는 눈치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자 제 친구가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집 바로에 천정에 작은 소형 비디오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반전 드라마 재밌어 하지 마세요. 반전 드라마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전 저보다 덩치 좋은 옆집 남자를 패 죽이려고 작은 박달나무 몽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집사람과 불륜이 확인되면 쥐업해버리고 그냥 감옥과 가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틀어봤네요. 인간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어느 날 제가 토요일에 출근하니 과연 어떤 허우대 멀쩡한 남자 하나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왔고 애는 어느 집에 놀라고 보냈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집사람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주 마누라 반바지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떠나가지를 않더군요. 아주 쉴 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제발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마누라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마누라가 속옷을 야시시한 걸로 사입었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때 힐끗 얼굴이 보였는데 옆집남이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유나가 아빠였습니다. 유나가 우리 애랑 친구라서 부모들끼 듣기도 잘합니다. 유나 아빠 나이가 많고 선생처럼 점잖나서 상상도 못했네요. 미친 마누라는 나중에 속옷 차림으로 유나 아빠 앞에서 몸매 자랑하다가 흔들면서 속옷까지 벗더군요. 그 사람 학력도 좋고 다니는 회사도 재벌 기업입니다. 언젠가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유나인의 아빠랑 코드가 맞는다고 미친 마누라가 주절거렸을 때 낌새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진짜 연예인들처럼 인터넷에서 올려 이 두 사람은 생매장 시키려고 했는데 차마 딸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게 최고의 복수지라고 생각하고 옥상을 2번이나 올라갔다가 차마 마음이 약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누님 오라 해서 딸 좀 맡아서 데려가 달라고 하고 장모 모셔왔습니다. 기니 보여드릴 게 있다고 아무 말 없이 비디오를 틀어들었습니다. 그 잘난 대졸 딸, 좋은 회사 사무직 출신이라면서 사위 은근히 무시하던 장모 표정 기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고 장인어른은 줄담배만 피더군요. 자식 잘못 키운 줄 알고 장모님 내 손잡고 내가 한 번 더 전현이 그러면 내가 먼저 저 년 앞에서 약 먹고 죽겠다고 하셨을 때 저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장모 가고 전 집안 가고 하나하나 다 때려보셨습니다. 미친 마누라는 와서 그거 지켜보더니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고 대들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만 해였어도, 저한테 거짓으로 울면서 빌었어도,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어도 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나한테 과분하던 마누라 난 진짜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누라와 이혼하고 딸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누라가 유나 아빠가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잘난 척하는 애 삶을 살 겁니다. 그래 너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독신이던 누나 우리 집으로 모셔서 우리 누나가 우리 딸 잘 키워줬습니다. 나이 차도 많이 나고 내겐 어머니 같은 누님입니다. 전 평생 잊지 않고 은혜 갚을 겁니다. 누님 노후도 제가 꼭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전 우리 딸 하나만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노동자직이고 수입도 변변치 않지만 전 추가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면 대리라도 뛰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 물질로라도 딸한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갈 때 진짜 잘해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끝났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뜻하다 떨어져 나갔죠.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와도 집에 잠들어 있는 우리 딸 보면 신기하게 피곤함이 싹 가셨네요.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온몸에 고통이 싹 가셨습니다. 우리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한테 장례가 들어왔습니다. 색시가 얼굴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모은 돈 5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허우디에 멀쩡해서 이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 치느니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라면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고 다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색시는 아팠던 내 과거를 부상할 복덩어리였습니다. 누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도 더 깨끗해지고 반찬도 풍성해졌습니다. 색시도 빈손으로 와서 미안한 건지 없는 살림 못해야 한다고 동네 마트에서 다리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색시는 매우 순종적입니다. 색시는 저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김치년들 몸에 너무 따지지 마라. 몸에는 잠시뿐이다. 지금 내가 김치녀 몸매 보니 침 흘릴 때 겨울에서 다른 남자들도 내 마누라 몸 보고 침 흘린다. 여자 몸매 예뻐봤자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꾸 외간 남자 눈길 받고 싶어하고 몸매 드러내고 싶어한다. 바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다. 우리 딸 사춘기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했어. 올해 서울에서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머리는 그래도 지 엄마를 닮은 건지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 딸 대학 입학하는 날 전 동네 사람들에게 술 사고 실컷 자랑하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몰래 화장실 꺼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꺼이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전 마누라에게 과거에도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차마 재결합하자는 말은 지은 죄가 있어서 못하고 딸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전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커가면서 몰래 지 엄마를 말렸을지도 모르죠.
마음씨 좋은 누님이 성격 들어온 저 몰래 만나게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것까지 맞고 싶지 않네요. 나쁜 마누라지만 딸에게는 엄마인데 어떻게 천륜을 끊겠습니까? 예전 처남이 찾아와 소주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그럼 됐다고 했네요. 자기 누나는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을 차렸다고 했는데 도통 연락이 없다고 아마도 헤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네요. 서로 안부만 적당히 묻고 처남도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우리 딸 많이 귀여워하던 척한 처남이었는데 냉랭한 내 뒷모습에 뒤돌아서는 처남도 안 됐지만 저도 아팠습니다. 우리 딸 며칠 전에 불러놓고 아빠가 이러해서 이혼했다. 너한테 미안하다 그치만 너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연고 했을 때 우리 딸 말 없이 절을 안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로 제 지난 고통 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바람난 마누라도 용서했습니다. 더 좋은 날들은 언제나 앞날 속에 남겨져 있죠. 나중에 그 얘기들을 누님도 많이 오셨네요. 두고 봐라 이제 난 애들을 위해서 색시를 위해서 누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다.